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하노이 닥터 황기선입니다. 제가 요새 좀 핑계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병원 일로 약간 좀 바쁘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제 그제 또 지난 월요일부터 쭉 그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또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경제, 안보 이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게 있고 특히 오늘 보니까 뭐 검은 목요일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베트남에 제가 정주도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이거 제 일만 할 게 아니다 싶어갖고선 또 급하게 또 여기 좀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론 볼 수 있는 자료지만은 바쁘신 분들은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오늘 중요한 뉴스만 정리해봤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베트남도 이 국제적인 미국발, 중국발, 그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생기는 거니까 한국이야 조그만 나라고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중국에 묻혀 있는 거죠. 예, 또 사실 현 정권의 친북, 친중 정권이다 보니까 더욱 중국에 묻히는데요. 큰 태풍 속에 이제 묻혀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베트남인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도 출렁였죠. 그렇지만은 기조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돌아가는 얘기라든지 뉴스에서 다루는 비중이라든지 사람들 대화 내용에서 주가나 환율이 일정 부분 출렁거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하여 여기를 베트남을 신흥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흥국이 신흥국이겠죠. 맞아요. 다른 신흥국에 비하여 별로 이렇게 타격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오히려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재수없게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보면 여기 보세요. 환경세 비슷한 걸 좀 물린 거예요. 베트남에서 환경세 같은 걸 정부에서 물렸더니 휘발유에다가 물린 다음 해부터죠. 했더니 하필이면 또 재수없게 또 유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베트남은 산유국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엎친 데 덧친 격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기름값이 이거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환경 부담금을 붙였는데 또 마침 그때 유가가 올라가는 국제적으로 그죠? 100달러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는 거죠, 베트남이. 근데 베트남이 아직은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이게 아직 중저개발국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하거든요. 물론 소수의 부자들이 있고 최근 중산층들이 좀 늘어난다고 해도 사실상 대부분은 가난한 서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은 그래서 베트남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걱정인 거예요. 여기 보시듯이 인플레이션은 한 4% 내외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4% 그죠? 그런데 이게 될까? 글쎄요. 내년에 보통 여기 전문가들 보기에는 재수없고 내년에 5%까지도 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뉴스 볼게요. 여기 보면은 최근 한국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여기 여러 가지 한국 분들 사업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전과 같지 않다고 그래요. 한국 그 체감 경기가 느끼는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틈에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본이 약진합니다. 일본이 참 아쉬운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분이 이제 계속 나오죠. 여기 이분 미스터 푹인데 이게 좀 총리세요. 여기 대머리 아저씨 귀엽게 생기신 분. 여기 만나는 분이 계속 일본 만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테이트 온드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SOE가 국유공 우리나라면 공기업이죠. 그 베트남 공기업에 일본이 좀 더 많이 투자해줬으면 하는 그런 거를 지오 뉴스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국이 좀 뒤지는 틈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틈에 일본이 그 1등 투자국이 됐어요. 올해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 일본 얘기입니다. 그 메콩 지역이 그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미얀마, 라오스 다 쪽인데 그 여기 가서 연설하는 내용도 일본이 여기 같이 참여하자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것도 이 행사를 누가 주관했냐면은 그 도쿄에서 그죠? 이 행사 메콩 재팬 비즈니스 포럼이 일본에서 열렸고 일본 주관으로 당연히 되는 거죠. 사실 그 베트남이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좀 크게 볼까요? 네, 요것이 자, 네. 보시면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은 여기 총리가 얘기하기를 또 강조하기를 그 일본 기업들의 어떤 그 건의라든지 의견은 항상 베트남 정부가 가장 우선 처리해왔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로서 베트남에 사는 저희들 입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참 경계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한국의 위상이 날로 떨어지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는 점이 오히려 더 큰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뉴스는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 빈페스트라고 그래서 빈그룹 있죠. 빈그룹이 만든 자동차 회사가 빈페스트입니다. 이 미국의 GM하고 제너럴 모터스하고 소형차 부분에서는 손잡았죠. 협력 관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큰 뉴스죠.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도 이제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베트남에서 주식 투자를 좀 해야 되겠는데 길게 봐서는 이 빈그룹 주식들이 다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오를 주식으로 보고 있고 또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죠. 베트남 블루칩들 은행주들은 다소간의 등락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올라가는 주식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오히려 더 중시하고 있다는 뉴스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로 보면은 당연히 베트남 주식이요, 그죠? 여기 보세요. 베트남 주식도 당연히 출렁거렸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얼마나 출렁거렸느냐? 꽤 여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베트남 인덱스가 여기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보이시죠? 네. 무슨 뭐 치사한 게 있을 텐데 어디 보자. 이게 못 찾겠네요, 저는. 네. 글씨 쓰는 게 뭐 있나? 모르겠어요. 글씨 쓰는 게 없나요? 나중에 봐야 되겠다. 못 찾겠다, 지금은. 하여간
이 베트남 인덱스도 4.8%나 떨어졌습니다. 4.8% 오늘 베트남 인덱스는 호치민 인덱스입니다. 호치민 인덱스. 또 하노이 인덱스도 있죠. 하노이 인덱스도 약 한 5% 떨어졌어요. 그래서 베트남 인덱스는 이제 1000을 사실 넘어뜨렸는데 최근에 많이 밀려서 또 1000 이하로 떨어졌네요. 아직 1000입니다. 아직 1000. 한국 코스피는 그래도 2000 넘었잖아요. 2000 한참 넘었는데 여기는 인제 시작인 것이죠. 또 이런